세계를 덮은 2억 4천만 자의 괴물 마이너스 승정원 일기. 왕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적지 마라. 그러자 사관은 적었습니다. 적지 말라고 하셨다. 왕조차 두려워한 붓이 있었습니다. 288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기록 시스템. 총 2억 4천만 자. 조선 왕조실록의 5배. 서양의 어떤 국가 기록물도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압도적 분량입니다. 불에 타도 다시 복원하고 왕이 막아도 끝내 기록한 조선의 괴물 같은 집념. 그리고 그 괴물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을 만나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파리의 심장부, 오만한 역사가들의 도발. 2024년 가을, 프랑스 파리. 센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는 오후, 루브르 박물관 특별회의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역사학계의 거물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세계 최고 국가기록물 심포지엄. 각국이 자국의 기록 문화를 뽐내는 이 행사는 사실상 서양 학자들의 자존심 대결장이나 다름없었다. 단상에 가장 먼저 오른 인물은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아서 교수. 은발의 금태 안경,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된 트위드 재킷 차림의 그는 마치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하듯 청중을 내려다보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의 숨결을 문서로 남기는 위대한 전통,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국 의회 기록 한사드의 장엄한 표지가 떠올랐다. 이어서 바티칸 비밀 문서고의 어둡고 신비로운 내부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영국은 의회에서 오간 모든 발언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해 왔습니다. 바티칸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황청의 외교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왔지요. 이것이야말로 국가 운영의 실시간 로그라 할 수 있습니다. 아서 교수는 잠시 말을 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동양에도 기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동양의 기록이란 대부분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신화이거나 후대에 요약 정리된 축약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 운영 실시간 기록, 그것은 서양 문명만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자들, 몇몇은 노골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백 년간 쌓여온 서양 중심주의의 오만함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단상 맨 끝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동양인 학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에서 온 이도진 교수. 38의 젊은 나이에 이미 조선시대 기록 문화연구의 권위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마이크를 잡는 손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아서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서 교수가 느긋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동양에서 온 젊은 학자의 질문쯤은 가벼이 받아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겼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국 의회 기록 한사드, 대단한 기록물이지요. 그런데 한사드는 1803년에 시작되었고 매일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실시간 로그라 부르시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회의장에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지는 아서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짜 실시간 국가 운영 로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진이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회의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서들의 산맥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낡고 바랜 종이들. 그러나 그 위에 빼곡하게 새겨진 한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정막이 내려앉은 회의장에 도진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심장 박동을 단 하루의 끊어짐도 없이 기록해 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미친 괴물 기록물입니다. 오만했던 서양 학자들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2억 4천만 자의 충격, 깨어난 괴물. 스크린 중앙에 5글자가 웅장하게 떠올랐다. 승정원 일기. 그 묵직한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장에는 알 수 없는 압도감이 밀려들었다. 도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서양 학자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기록물들의 규모를 하나씩 스크린에 나열했다. 영국 의회 기록 한사드 약 6억 단어. 그러나 시작이 1803년이고 매일 기록이 아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 방대하지만 체계적인 일일 기록이 아닌 외교 서신과 칙서의 모음이다. 스페인 인디아스 문서관 식민지 행정 문서 8천만 페이지. 그러나 한 국가의 일일 운영을 연속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씩 나열된 서양의 기록물들 옆에 도지는 마침내 승정원 일기의 숫자를 띄웠다. 총 3243책, 글자 수 2억 4250만 자, 기록 기간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 그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의 총 글자 수가 약 5천만 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실록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지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2억 4천만 자를 한 사람이 읽는다면 어떨까요?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읽는다고 가정해도 약 30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도 다 읽지 못할 분량을 조선이라는 나라는 직접 써냈습니다. 아서 교수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이 교수. 하지만 단순히 왕의 일상을 적은 다이어리가 아닙니까?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어떤 꽃을 보았고 그런 종류의 사적인 일기 말입니다. 도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기다리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왕의 일상? 아닙니다. 아서 교수님. 이것은 왕의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도진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승정원 일기의 실제 내용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 몇 번 기침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어떤 신하가 몇 시 몇 분에 언성을 높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소변 상태와 맥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이 말은 적지 말라고 지시하면 적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그 지시마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텍스트 CCTV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도지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서라 불리는 기록 전문 관리가 왕의 곁에 배치됩니다. 왕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반경 5m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날씨, 천문, 의료, 심지어 궁중의 사소한 다툼까지. 현대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도 따라가기 힘든 288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조선의 빅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아서 교수의 금태 안경 너머로 동요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마친 학자들의 얼굴이 하나둘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집념의 결과물 앞에서 서양의 오만함은 이미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3. 조선의 인간 CCTV, 주서들의 광기. 도진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스크린의 영상이 천천히 바뀌었다. 현대 파리의 회의장이 사라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화면에 18세기 조선의 궁궐이 펼쳐졌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창덕궁.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승정원의 문 앞에 한 청년이 무거운 사초 상자를 안고 서 있었다. 갓 임명된 주서 최연. 25의 나이에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직책을 맡은 젊은이였다. 두려운 직책이라 함은 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오늘부터 내 붓은 내 것이 아니다. 조선의 것이다. 최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는 사이 임금의 침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왕이 깨어난 것이다. 최연의 붓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조선의 하루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인시사각, 전화기상, 기침 3차례, 안색 다소 창백, 동풍, 구름김,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음, 왕의 호흡, 표정의 변화, 그날의 풍향과 강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붓끝에서 데이터가 되어 종이 위에 새겨졌다. 최연의 붓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자 조정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노론의 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론의 대신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소론은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입니까? 지난달 요동 국경의 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바로 당신이 아니오. 소론 대신도 물러서지 않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허튼 소리. 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 자체가 조작이었소. 노론이 전쟁을 빌미로 군권을 쥐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오. 피 튀기는 공방이 오갔다. 한 대신이 흥분의 극에 달해 차마 조정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표현을 내뱉었다. 최연의 붓은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금이 최연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서, 방금 그 조잡한 언사는 기록에서 삭제하라. 조용한 명령이었다. 왕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최연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며 왕이 그 말까지 기록에 담았다. 전하, 해당 발언의 삭제를 명하시다. 전하, 황공하오나 신의 붓은 하늘이 내린 것이옵니다. 전하의 말씀이라 하여도 주서의 기록을 고칠 수는 없사옵니다. 주서의 붓이 멈추면 조선의 명운이 멈추는 것이옵니다. 침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임금의 눈에 노기가 어렸다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분노가 탄식으로 바뀌었고 임금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주서의 붓은 참으로 무섭구나. 왕조차 두려워했던 것은 칼날이 아니었다. 전장의 포성도 아니었다. 바로 주서들의 차갑고 객관적인 붓끝이었다. 그 가느다란 붓 한 자루가 절대 권력자의 언행을 낱낱이 심판대에 올려놓았다. 다시 파리의 회의장으로 돌아온 화면. 도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조선은 왕의 기분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과 데이터로 통제되는 시스템 국가였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정보 공개, 데이터 거버넌스, 그것을 조선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 학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왕권마저 제어했던 조선의 기록 정신, 그것은 서양이 자랑하는 민주적 투명성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술렁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관들, 목숨보다 무거운 붓. 도진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을 고르는 사이 회의장의 긴장감은 한층 더 깊어졌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록은 두 번의 끔찍한 위기를 맞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스크린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으나 순식간에 화면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변했다. 1624년 이괄의 난, 그리고 1880년대 승정원의 대화제. 두 차례의 참혹한 불길이 승정원 일기를 덮쳤다. 화면은 1880년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심야의 궁궐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승정원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원인 모를 화재였다. 맹렬한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을 삼키고 기둥을 감싸 안았다. 나무로 지어진 정각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다. 궁궐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다. 내관들과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왕을 피신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모든 사람이 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깥으로 달렸다. 그러나 당직 주서 3명은 달랐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도망치는 반대 방향, 불타는 승정원 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들었다. 일기를 구해야 한다. 100년의 기록이 저 안에 있다. 선배 주서 박상덕이 외쳤다. 화염이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그는 물에 적신 두루마기로 머리를 감싸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2명의 젊은 주서가 그 뒤를 따랐다. 건물 안은 지옥이었다. 연기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천장에서 불붙은 대들보가 떨어져 내렸고 바닥의 나무 판자가 발밑에서 꺼져 내렸다. 그 속에서 주서들은 서로의 허리를 끈으로 묶어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한 명이 안쪽에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일기 상자를 들어 올리면 나머지 2명이 밧줄을 당겨 밖으로 끌어냈다.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냄새,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 그러나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한 권이라도 더 꺼내야 한다. 굉음과 함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팍상덕이 기둥에 깔렸다. 다리가 으스러지는 고통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승정원 일기 2권을 밖을 향해 힘껏 밀어냈다. 내 다리는 부러져도 좋다. 내 목숨은 타도 좋으나 조선의 역사는 단 한 글자도 타선 아니 된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손, 그을린 얼굴, 숨이 끊어져 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일기를 부여잡고 있던 그 손. 불길 속에서 건져낸 일기책들의 표지에는 사관들의 핏자국과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파리 회의장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어떤 학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어떤 학자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곳곳에서 거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서 교수가 안경을 벗어들었다. 렌즈에 맺힌 흐릿한 김을 닦는 척하며 눈가를 비볐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저들은 학자가 아니었어. 데이터에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었던 거야. 그 말은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지만 옆자리의 독일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드는 관료. 나는 서양 역사에서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오, 집념의 복원. 세계 역사가들을 경악시킨 백업.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서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 그렇다면 불에 타 소실된 기간의 기록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리 목숨을 걸었다 해도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없었을 테니 그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겠지요. 기록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이로군요.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안도감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역시 완벽할 순 없었지. 그런 분위기였다. 위대하긴 하나 결국 불완전한 기록물.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는 듯한 공기가 회의장에 번졌다. 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입가에 번진 미소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직전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서 교수님, 조선의 집념을 너무 얕잡아 보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다. 화재 직후 조선 조정에서 내린 어명이었다. 소실된 승정원 일기를 전면 복구하라. 놀라우시겠지만 조선은 완벽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도식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조선에는 매일 아침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전국의 지방관청에 배포하는 관보 시스템이 있었다. 조보라 불린 이 관보는 일종의 국가 뉴스레터였다. 전국 8도의 관청에서 이 조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니 중앙의 기록이 소실되더라도 지방에 사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정은 전국에 명을 내려 전현직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와 메모까지 샅샅이 수거했다. 퇴직하여 시골에 파묻힌 노학자의 집까지 관리를 보내 개인 기록물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징발해 온 것이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시골 마을에 은퇴한 노학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의 일기장을 나라에 바쳐주시오. 승정원 일기를 복원해야 하오. 노학자는 평생 써온 자신의 기록을 선뜻 내어주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 개인의 붓끝이 나라의 역사를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수거된 조보와 개인 일기, 관청의 문서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다. 학자들이 동원되어 잿더미가 된 승정원 일기의 빈칸을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복원해 나갔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어떤 신하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교차 검증하며 빈 페이지를 채워 넣었다. 국가의 메인 서버가 불에 타자 전국 단위의 백업 데이터를 끌어모아 기어이 복구해 낸 것입니다. 21세기의 분산 클라우드 서버 복구 작업과 완벽히 동일한 개념을 19세기의 아날로그 국가가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알고 있었다. 아서 교수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긴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서양 기록 문화의 우월성을 논했던 것이 불과 30분 전이었다. 그 30분 사이에 그의 세계관은 통째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집념이야. 그것은 강박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숭고했고 광기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의 승리였다. 6.
과거의 빅데이터와 현대 K-테크의 압도적 만남. 도진의 발표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2억 4천만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다. 이 방대한 기록물은 대부분 한문, 그것도 초서체라 불리는 극도로 흘려쓴 필기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인은커녕 한문학자들조차 한 페이지를 해독하는데 수시간이 걸립니다. 인간학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하면 전체 완역에 최소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추산되었습니다.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동정 어린 시선이 오갔다. 아무리 위대한 기록이라도 읽을 수 없다면 죽은 데이터나 마찬가지다. 금고 안에 갇힌 보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바로 그때 도진의 표정이 변했다. 진지했던 얼굴에 득의 양양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괴물 기록물을 깨우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었다. 어두운 조선의 궁궐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현대 한국의 AI 연구소가 나타났다. 수백 대의 서버가 빼곡히 들어선 데이터 센터, 그 위로 파란 빗줄기가 흐르는 미래적 공간이 펼쳐졌다.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진이 초거대 AI 모델을 승정원 일기에 적용했습니다. 수백 년 전 사관들이 흘려쓴 초서체를 AI가 학습하고 인식하고 현대어로 번역해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홀로그램 시연 영상이 회의장 공중에 떠올랐다. 바래고 얼룩진 고서의 한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AI가 실시간으로 초서체를 분석하여 정자로 변환하고 다시 현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번역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100년이 걸릴 작업을 단 몇 년으로 압축시켜버리는 기술의 힘.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번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번역된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다. 승정원 일기에 288년간 매일 기록된 강수량과 기온 데이터를 현대 기상학자들이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였다. 조선의 사관들은 매일 그날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우박까지 세밀하게 남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현대 기상학자들이 분석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빙기의 기온 변화 패턴, 엘니뇨의 주기성, 과거 기후와 현대 기후 변화의 연관성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화면이 떠올랐다. 임금의 건강 기록이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맥박수, 수면 시간, 대소변의 상태, 처방된 약제 목록이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한의학 연구진이 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백 년간 축적된 처방 패턴에서 현대 난치병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과거의 기록이 현대 과학을 선도하다니. 승정원 일기가 박물관 유리관 안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빅데이터 원유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전율했다. 300년 전 사관의 붓끝이 남긴 데이터가 300년 후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만나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정신과 현대의 기술력. 이 둘을 모두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진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압도적 국력 앞에 회의장은 깊고 경건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7. 기립박수. 진정한 기록의 제국 조선의 부활. 도진의 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닳고 다른 주서의 붓 한 자루가 클로즈업으로 비춰졌다. 끝이 갈라지고 먹물이 배어든 그 붓. 어둠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그 붓. 화면이 천천히 전환되며 그 붓의 이미지 위에 현대 한국의 슈퍼컴퓨터 서버실이 겹쳐졌다. 수백 년 전의 아날로그 붓과 21세기의 디지털 광선이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교차하며 시간을 초월한 웅장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도진이 객석을 바라보았다. 1시간 전 오만한 미소를 띠고 앉아있던 서양 학자들의 얼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기에는 경의와 존경,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조선은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과 기록으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정복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도진이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리고 지금 그 위대한 데이터의 제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나침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진의 마지막 멘트가 파리 회의장의 허공에 울려 퍼졌다. 웅장한 여운이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듯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가장 앞줄 중앙에 앉아있던 아서 교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1시간 전 서양 기록 문화의 우월성을 자신 있게 주장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붉어진 눈시울이 보였다. 서양의 오만함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 앞에서 느끼는 순수한 감동이었다. 아서 교수의 두 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힘차게 마주쳤다. 탁, 탁, 탁. 처음에는 느리고 묵직한 박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옆에 앉은 독일의 교수가 일어섰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교수가, 일본의 교수가, 브라질의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가 빗방울처럼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역사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수백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붓을 들었던 주서들에게, 불 속에 뛰어들어 역사를 구해낸 사관들에게, 그리고 그 유산을 최첨단 기술로 되살려낸 대한민국에 바치는 인류 공통의 경이었다. 아서 교수가 무대 위에 도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이 교수, 오늘 나는 배웠어. 진정한 기록의 제국이 어디였는지를. 도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 있었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다. 주서들이 그러했듯 그도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서 있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도진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288년 동안 밤을 새우며 붓을 놓지 않았던 주서들, 불길 속에서 역사를 지켜낸 사관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으로 그 유산을 되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그 모든 이들의 집념과 자부심이 도진의 몸을 통해 이 파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2억 4천만 자의 위대한 괴물, 승정원 일기의 서사시가 웅장한 막을 내렸다. 288년의 기록, 2억 4천만 자의 괴물. 조선의 주서들은 왕도 두려워한 붓을 들고 진실을 새겼습니다. 불길에 목숨을 걸어 역사를 지켜냈고 잿더미 위에서 기어이 복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이 그 잠든 괴물을 깨워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칼이 아닌 붓으로, 총이 아닌 기록으로 시간을 정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